아이들은 차분하게 그림을 완성해 나갔다. 다들 그림이 찢기는 꼴을 당하지 않으려고 한껏 신중한 태도로 그림에 집중했다. 미술 시간은 2시간 동안 연속으로 이어졌다. 나는 자주 벽시계를 올려다보았다. 지루한 시간은 언제나 더디게 흘러갔다. 반장, 뭐 하고 있어? 중간중간 한 번씩 돌아다니면서 다른 애들이 제대로 하는지 살피고 헤매는 놈들이 있으면 거들어줘야지. 지난번 반장 했던 거 기억 안 나? 2교시가 반쯤 지났을 때 선생님이 큰 소리로 말했다. 나는 긴장한 얼굴로 일어났다. 재아가 줄곧 해오던 일을 이제 내가 해야 한다는 걸 깜빡 잊고 있었다. 그런 건 원래 선생님이 해야 하는 일 아닌가? 나는 입을 삐죽거리며 아이들 사이를 돌아다녔다. 아이들 대부분은 순서대로 잘 해나가고 있었다. 영진이가 아직까지 밑그림을 다 그리지 못해서 도움이 필요해 보였다. 영진아, 내가 도와줄까? 됐어, 너나 제대로 그려. 영진이는 미덥지 않다는 얼굴로 말했다. 그래도 자기보다는 내 솜씨가 나은 편인데 싫다니 굳이 도울 필요도 없었다. 리빈이나 금주, 채영이는 솜씨가 제법 좋아 보였다. 셋은 똑같이 상가 들판을 그리고 있었는데 저마다 다른 색의 모래로 다른 계절을 표현하고 있었다. 그 중에서도 가을의 누런 들판과 단풍 든 산을 표현한 금주의 그림이 단연 돋보였다. 대강이도 바닷가 모습을 그럴듯하게 그리고 있었다. 나는 아이들 사이를 휘 돌아본 뒤에 내 자리로 돌아갔다. 자리에 막 앉으려고 할 때 재하 쪽을 우연히 보게 되었다. 녀석은 그림 그릴 생각은 하지도 않은 채 기린처럼 목을 길게 빼고 다른 아이들의 그림을 살피느라 정신이 없었다. 저 자식 아직도 자기가 반장인 줄 아나? 그런데 뭔가 이상했다. 재하는 다른 아이들의 그림을 이리저리 살핀 뒤에 자기 그림에 조금 손을 대고 그러고 나서 또 기린처럼 목을 빼고 주위를 둘러보았다. 마치 남의 그림을 베끼는 듯한 모습이었다. 아니, 베끼는 게 분명했다. 나는 그림을 그리는 틈틈이 녀석을 살폈다. 그리고 녀석이 다른 아이들의 그림 중에서 잘된 부분을 그대로 옮겨 그리고 있다는 걸 알아챘다. 대강이가 회색 모래를 풀어 개어 만든 바닷가의 돌멩이와 금주가 노랑, 황토, 주황, 갈색 모래를 층층이 뿌려서 만든 출렁이는 가을 들판이 녀석의 도화지에 그대로 옮겨져 있었다. 비겁한 놈. 나도 모르게 주먹이 불끈 쥐어졌다. 예전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이 일을 넘겼을 테지만 지금은 달랐다. 나는 드디어 녀석에게 복수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았다고 생각했다. 3교시가 절반쯤 지나자 아이들은 하나 둘 그림을 완성해서 검사를 맡았다. 선생님은 이마를 한껏 찡그린 채 못마땅한 표정으로 그림들을 살폈다. 여기가 비었잖아. 완성되지도 않은 그림을 들고 나오면 어쩌자는 거야. 얼른 들어가서 마저 그려. 선생님이 나연이에게 버럭 소리를 질렀다. 나연이는 실망한 얼굴이었지만 그림이 찢기지 않는 것만으로도 다행이라는 듯이 조그맣게 한숨을 내쉬며 자리로 돌아갔다. 하지만 그 다음에 나온 민혁이는 기어이 그림을 찢기고 말았다. 뭘 그렸는지 알아볼 수 없다는 게 이유였다. 내일까지 다시 그려와! 선생님은 찢어진 그림을 쓰레기통에 던져놓고 무섭게 말했다. 마치 내 가슴이 찢기는 것처럼 속이 상했다. 미술 시간이 거의 끝나갈 즈음 재아가 자신 있는 얼굴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나는 선생님에게 지적받은 바위를 손보다가 녀석을 보았다. 역시 황제와는 다르구나. 좋아, 좋아. 오늘도 네 그림이 제일 좋다. 최고야, 최고. 이 그림은 미술실에 당분간 걸어놔야겠다. 선생님은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쏟아냈다. 아이들은 부러운 눈으로 재아를 쳐다보았고
재아는 어깨가 더 꼿꼿이 폈다. 그 꼴을 보고 있으려니 속이 뒤틀려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다. 선생님, 재아는 다른 아이들이 그린 그림을 보고 잘된 부분만 그대로 베껴 그렸어요. 그렇게 그린 그림이 뭐가 좋아요? 나는 벌떡 일어나서 소리쳤다. 이로운, 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선생님은 오히려 나에게 화를 냈다. 진짜예요. 아까 저 자식이 다른 애들 그림 베끼는 걸 다 봤단 말이에요. 너 자꾸 이상한 소리 할래? 재아가 어디 그런 짓을 할 애야? 선생님은 끝까지 재아를 편들고 나섰다. 하지만 재아는 달랐다. 내 말을 들은 그 순간부터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내가 조금 더 움츠려들지 않자 선생님은 고개를 갸웃거리다가 말했다. 재아야, 로운이 말이 사실이니? 아니에요. 재아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럼 그렇지. 로운이, 너 뭐 때문에 그런 거짓말을 하는 거야? 재아한테 무슨 앙심이라도 품은 거니? 거짓말이 아니라고요. 진짜예요. 나는 답답해서 가슴을 탕탕 쳤다. 하지만 선생님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내 말을 무시했다. 그때 채영이가 쭈뼛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선생님, 사실은 저도 재아가 제 그림을 베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자꾸 제 그림을 흘깃거려서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제가 그린 나무를 똑같이 그렸지 뭐예요. 전에도 그런 적이 있었는데. 다들 채영이 말에 놀란 토끼처럼 눈을 크게 떴다. 채영이가 내 편을 들어주다니. 나는 100만 대군이라도 얻은 것처럼 기운이 솟았다. 반대로 재아는 어찌할 바를 몰라 쩔쩔맸다. 재아 표정을 살피던 선생님 얼굴도 점점 굳어졌다. 재아가 그린 그림을 베낀 게 사실로 드러나면 그동안 녀석을 무조건 추켜 세우기만 했던 자신까지 우스운 꼴이 될까봐 걱정하는 눈치였다. 로우나, 앞으로 나와서 확실하게 재아가 그림을 베꼈다는 증거를 대봐. 채영이도 같이 나와. 선생님이 힘 빠진 목소리로 말했다. 재아는 어깨를 축 늘어뜨린 채 고개를 떨구었다. 나는 얼른 앞으로 나가서 대강이와 백희, 금주, 채영이가 그린 그림들을 책상 위에 쭉 늘어놓았다. 채영이가 자기 도화지와 재화 도화지에 비슷한 모양으로 그려진 나무를 가리키자 선생님이 들릴 듯 말 듯 작게 한숨을 내쉬었다. 그새 아이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주위를 에워쌌다. 선생님은 불안한 눈으로 재하와 다른 아이들의 그림을 꼼꼼히 살피기 시작했다. 그동안 재하 얼굴에서는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다. 나는 재하를 돌아보았다. 녀석의 눈빛이 안쓰러울 만큼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